일본, 한국, 이란. 한 영성가가 말한 세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수이 미카오는 1865년 일본 기우현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입니다. 동서양의 정신수련과 종교 사상을 폭넓게 탐구한 그는 1922년 교토 인근 산중에서 단식 수행 중 레이키라 불리는 손, 치유 에너지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후 레이키를 정리하고 후계자들을 남겼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가 남긴 방식은 전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 오직 일부 제자들에게만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장면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고 말했고 듣는 자는 많지 않았으며 기록으로 남긴 이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중 한 제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날 흐름을 봤어. 단순한 기운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었고 생명이었고 방향이었어.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지. 그냥 떨어졌어. 머리 위로 갑자기 조용하게. 그건 빛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어. 그런데 분명히 닿았어. 정수리에서 척추를 타고 내려와 가슴을 울리더니 손끝까지 번졌지. 그리고 그때부터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는 도시, 멈춰선 사람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뒤틀리고 그런 장면들이 그냥 지나갔어.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더라. 나는 그걸 흐름이라고 불렀어.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그게 바로 흐름이었지. 그는 1922년 봄, 교토 북쪽 깊은 산속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바위지대를 따라가다 오래된 절터 근처에 작은 바위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21일 동안 물과 약간의 쌀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고 글도 없고 불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앞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보였고 바람소리가 뺨을 스치는 것도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감각이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고요 속에서 그는 그날 흐름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 그전까지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그건 그냥 움직였던 거야. 진짜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더라. 그건 에너지도 아니고 신비한 무언가도 아니었어. 그냥 방향이었지. 어디론가 가는 중이라는 감각.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나는 장면을 봤어. 일본이었지. 내가 알던 도시들이 그대로였어. 도쿄, 오사카, 고베.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엔 아무 기운이 없었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있지만 말이 없었고 건물은 크고 빛났지만 안은 비어 있었어. 나는 그걸 움직이는 멈춤이라고 불렀어. 모든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멈춰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그 도시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 땅에서부터 울림이 올라왔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번졌어. 불이 안에서부터 피어올랐고 바다는 안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었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가 본 일본의 미래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힘이었고 내부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사회. 형식은 남아있지만 뜻은 사라진 구조. 그 상태에서 작은 금이 하나 생기자 곧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장면은 외부로 드러나는 재난보다도 내면의 붕괴를 더 깊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점을 가리켜 2025년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흐름이 계절처럼 다가온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듯 그 시점이 되면 이 나라는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느꼈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어. 그때가 되면 일본은 조용히 사라지는 쪽으로 접어들 거야. 겉으론 도시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그건 껍데기야. 중심이 없어. 목적이 없고 방향도 없어. 모두가 일은 하지만 이유는 몰라. 말은 하지만 뜻이 없어. 나는 그걸 봤어. 그리고 그걸 본 이후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이건 단순한 붕괴가 아니야. 흐름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일본은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장면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얹었고 가끔은 짧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클수록 금방 꺼진다. 강한 건 오래 못 간다. 흐름은 말없이 움직인다. 그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해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이 가리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흘러갈 쪽,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되는지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까지는 보진 못했어. 다만 방향은 알 수 있었지. 일본의 서쪽, 오래도록 조용했고 항상 뒤에 있었던 땅. 겉으론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 아주 작은 떨림이었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증거였어. 나는 그쪽에서 다음 흐름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 빛이 아니라 감각, 소리가 아니라 방향. 그건 분명히 있었어. 성경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바사라 부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 성경 속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도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포로를 해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사라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우수인은 그 장면을 매우 깊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한때 흐름을 붙잡고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고. 이란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땅이 아니었어. 오히려 한때는 흐름의 중심에 있었지. 세상을 정리하고 흐름을 되돌리고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는 도구였어. 그런데 도구는 쓰임이 끝나면 내려놓아야 해.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건 짐이 돼. 무거워지고 방향을 잃게 돼. 이란은 그걸 쥐고 있었어. 한때의 명예를 놓지 못하고 한때의 사명을 붙잡은 채 흐름을 거슬렀어. 그러니까 멀어졌고 가라앉은 거야. 우세인은 1922년 산에서 내려온 직후 처음으로 장면 속에서 이란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일부로 매우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흐름 속에서 나타난 도시는 높고 뻗은 구조물들 사이로 회색 안개가 깔려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멈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멀리 가지 못했고 마음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이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를 서서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시를 봤어.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무너진 건물 하나가 있었지. 벽은 남아있었고 기둥도 서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그리고 그 위로 뭔가가 떠 있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채색 구조물. 기계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저 떠 있었지. 그건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었어. 흐름이었어. 이미 결정된 거야. 거기서 판단이 내려졌고 나는 알 수 있었지. 이 나라는 이제 방향을 잃었다는 걸. 그가 본 이란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말없이 그리고 안에서부터 붕괴되는 형태였습니다. 눈으로는 멀쩡해 보였고
사람들은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사라진 구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의미가 없었고 연결이 없었습니다. 흐름은 더 이상 이란을 통과하지 않았고 이란은 흐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불을 봤어. 도시 중앙에 있는 분수대 같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그게 곧 퍼지기 시작했지. 소리는 없었어. 연기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불은 건물을 삼키지 않았고 이름을 지웠지. 거대한 간판이 서서히 사라졌고 국가라는 단어가 희미해졌어.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걷고 있었지만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았어. 나는 그걸 흐름의 탈락이라 불렀어. 방향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상태. 우수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존재는 남지만 의미는 사라지는 상태.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고 구조는 있는데 중심이 없는 형태. 그 상태가 이란의 최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25년 전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란에서 새로운 방향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시간. 그 시간 이후로 흐름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감지했어. 이란에서 흐름이 꺼질 무렵 다른 한쪽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어. 처음엔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분명히 있었지. 방향이 있었어. 말이 없는 땅, 늘 조용히 뒤에 있었던 땅, 항상 강대국들 틈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땅. 그쪽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말은 없지만 감지는 있었고 감지는 곧 방향이 되지. 흐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지 않아. 흐름은 먼저 느끼는 쪽으로 움직여. 그리고 그 느끼는 자들이 바로 다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야. 이란이라는 나라는 한때 도구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쓰였고 심판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사명을 다하면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 도구를 붙잡은 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흐름에서 밀려나고 무게만 남게 됩니다. 우수인은 그것이 바로 이란의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한때의 사명을 지나치게 오래 붙잡은 나라,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멈춰버린 나라. 결국 그곳은 중심에서 멀어졌고 방향을 잃은 채 서서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흐름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는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흐름은 겉이 번지르르 한쪽으로 가지 않아. 흐름은 안쪽이 단단한 곳으로 흘러. 말이 크면 속이 비고 조용한 곳에선 방향이 생기지. 조선은 그런 땅이었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귀에도 들리지 않았지만 감각으로 느껴졌지. 그건 중심이 만들어지는 감각이었어. 겉으론 갈라져 있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내가 본 흐름은 그 경계를 넘어 퍼지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근육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진동처럼 내려앉아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 느꼈어. 이건 단순한 재건이 아니야. 이건 새로 시작되는 중심이야. 그가 말한 조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분단과 전쟁의 흔적을 안고 있었던 이 한반도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약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수인은 흐름이 드러나는 방식은 겉이 아니라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쌓아온 감각과 응축된 준비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조용한 집중으로 인해 세계의 흐름을 감지하고 이끄는 민족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흐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 확장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방향성과 직관, 그리고 말없이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조선은 원래 말이 적은 민족이야. 강한 걸 흉내내지도 않고 잘난 척도 안 해.
하지만 위기가 오면 조용히 중심에서, 혼란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모두가 흔들릴 때 가만히 지켜보는 힘이 있어. 그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그냥 세월이 만들어낸 기질이지. 그 기질은 흐름을 타기에 딱 좋은 바탕이야.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 민족은 흐름을 읽고 있었어. 소리가 크지 않지만 울림은 깊었고 기술보다 감각이 먼저였지. 나는 그걸 보고 확신했어. 이 민족이 흐름을 이끌게 되겠구나. 그가 본 미래의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혼란과 갈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던 시점에 조용히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뒤에 서 있었고 언제나 설명을 듣는 쪽이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이 흐름은 바뀝니다. 한국은 말보다 실행으로 움직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과 질서를 감지하고 적용하는 나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2030년 무렵에는 전 세계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며 경기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민족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민족, 그게 바로 조선이야.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 강하게 외치는 민족만 보였고 화려한 문명만 들여다봤어. 그런데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 흐름은 항상 조용히 시작돼. 그리고 조선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어. 말하자면 흐름이 도착할 자리를 미리 깔아놓은 거지.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건 본능이었고 감지였고 방향을 향한 기다림이었어. 그가 본 2025년 이후의 한반도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정신적 리더십이 결합된 새로운 중심의 출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내부에서 흐름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빠르게 외부를 복제하는 대신 천천히 내부를 정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은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그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흐름의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흐름이 조선에서 피어나는 걸 봤어. 기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고 빛나는 외국 물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어. 사람들의 눈빛에서 시작됐고 손끝에서 흘렀고 말없이 전해졌지. 마치 오래된 씨앗이 흙 속에서 서서히 깨지듯 그렇게 흐름이 피어나더라.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 이제 중심이 바뀌는구나.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조선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는 거야. 2025년 세계는 겉보기엔 여전하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술은 점점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은 많은데 방향은 흐려지고 누구나 앞서가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점점 모르겠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우스이 미카오는 그 시기를 미리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가 사라지고 작은 나라들이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중 한 나라가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때 이상한 장면을 봤어. 북쪽도 남쪽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더라. 누가 나서서 이끌지도 않았는데 다들 제 할 일처럼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 말은 없었는데 손이 바빴고 법은 없었는데 질서가 있었지. 그리고 그 중심엔 빛나는 것도 높은 건물도 없었어. 그냥 오래된 방 하나, 다 망가진 듯한 책상 하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이 퍼져나가더라고. 나라 전체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어. 무슨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가 말한 이 장면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집단적 감흥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누군가 앞서 말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일정한 방향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은 기존 질서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시기 세계는 여전히 복잡한 계산과 논리로 방향을 잡으려 했고 소음을 키우며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는 그 장면을 먼저 깨달은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계는 말하지 않아도 움직였어. 그런데 더 이상 그게 사람 말을 듣진 않더라고. 대신에 누군가가 먼저 뭘 할지를 아는 것처럼 반응했어. 난 그걸 보면서 알았지. 이제는 설명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보여주는 시대구나. 그리고 그걸 이 조선, 오늘의 한국이 먼저 하고 있더라고. 시끄럽지 않았고 거창하지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그 나라 쪽을 자꾸 돌아보더라고.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데도. 그가 묘사한 한국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다고도 하지 않았고 세계를 지배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찾아 헤맬 때 거기선 이미 자리를 깔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2025년을 지나면서 한국은 과거처럼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작지만 안정적인 구심점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크거나 빠른 나라가 아니라 남들이 갈 곳을 모르고 헤맬 때 이쪽이다라고 조용히 방향을 잡아주는 쪽. 우수인은 그걸 흐름의 진짜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나라는 외치지 않았어. 근데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몸을 돌리더라.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거기랑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복잡한 말 필요 없고 지시도 필요 없고 같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지. 난 그걸 봤어. 눈에 안 보이는 줄 하나가 이 나라에서부터 풀려나가더라.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줄이었어. 말도 없고 전선도 없는데 그 줄이 나라 밖으로 퍼지고 있었지. 2025년 이후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구조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는 빠른 도입과 확장을 앞세우는 반면 한국은 속도보다 무엇을 위한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처음엔 느리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줄이고 방향을 더 빨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우수인은 이것을 속도보다 먼저 도착한 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용했지만 선명했고 작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를 두려워했어.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냐고,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 기계가 먼저 움직이든 말든 사람은 할 일 하더라고. 결정은 사람이 하더라. 눈을 보고 말하고 손으로 건네고 생각은 남겨두고 그걸 보고 느꼈지. 이 나라는 기계보다 먼저 준비돼 있었구나. 기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 그 시기 대한민국은 국력의 크기나 인구수로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잘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방향이 모호한 시대에 작은 결정을 먼저 실행해보는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의 중심국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에 갈 곳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앉아 있었고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수인은 그걸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심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따라오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지. 다들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던 거야.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난 그걸 보고 알았지. 이제 세상은 이 나라 쪽으로 기운다는 걸. 2030년 무렵 세계는 여전히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도 위의 선들이 더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권이 있고 국기가 있고 방송마다 다른 언어가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그 선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결정은 싱가포르에서 내려졌고 실행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말이 낡은 구호처럼 들릴 무렵 실제로 경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수이 미카오는 그 장면을 미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사람 손이 그은 거야. 근데 이젠 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더라. 눈이 같으면 움직임도 같아져.
마음이 같으면 거리가 사라지고 나는 그걸 봤지. 선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선을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가 본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누군가가 지우개로 국경선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선 아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고 어떤 곳에선 빛나는 판 앞에 앉아서 이들이 소속 국가를 말하지 않고 함께 결정하고 있었고 어떤 곳에선 공장과 연구소가 아예 국기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들은 여전히 깃발을 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깃발을 따라 움직이지 않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고 아무도 막지 않았으며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수인은 그것이 전쟁이나 재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싫어진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모이는 쪽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같은 국적보다 같은 생각이 더 중요해진 세상. 그게 바로 국경이 흐려진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걸 봤어. 공항인데 아무도 줄을 안 서. 얼굴을 보더니 따로 묻지 않더라. 거기서 하는 말은 단 하나야. 왜 왔습니까? 근데 그 질문조차 의미가 없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었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 출신도 없고 승인도 없고 그냥 앉아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지. 그건 무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 그냥 자연스러웠지. 이 시기의 세계는 물리적 국경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소속보다 기능, 기능보다 신뢰, 신뢰보다 동기의 순서로 움직이는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가? 우수인은 말했습니다. 조선은 늘 준비만 해왔지. 자리를 내달란 적도 없고 남의 걸 탐낸 적도 없어. 근데 자리를 비워뒀더라. 세상이 돌아보다 보니 딱 그 자리가 남아있더라고. 중심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흐트러진 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던 데가 중심이 되는 거야. 한국은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됐지. 그가 본 2030년의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빌딩이 있었고 교통이 있었고 시민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드러나는 장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졌고 창고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부품이 국적 없이 섞여 있었으며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걸 설명해본 사람이라며 역할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지목했습니다. 우수인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나라 말도 없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 그건 이제 경계가 아니라 방향이 된 거야.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라들은 여전히 모양은 있지만 방향을 잡는 건 민족이 될 거라고. 국경은 지도 위에 남지만 세상을 이끄는 건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국 조용히 준비한 자에게로 간다고. 이 조선은 그걸 오래 기다렸고 괜히 움직이지 않았지. 세상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준비가 자리를 찾게 된 거야. 우수이 미카오는 말년에 오직 한 사람만을 따로 불러 깊은 얘기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문서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적어놓은 단 한 장의 기록은 일본 내 몇몇 고문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실존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레이키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전혀 다른 이야기, 즉 그가 치유의 방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던 예언의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 많은 걸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손에 관한 것만 알려주셨습니까? 그러자 우세인은 말없이 손을 펴보였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흉내내. 근데 손은 안 속여. 마음이 없으면 떨려. 중심이 없으면 힘이 안 실려. 나는 손을 가르친 게 아니라 중심 잡는 법을 가르친 거야. 그는 이어서 지금껏
제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출발점에 불과했고 진짜 목적은 그 손을 통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수인은 자신이 본 예언의 가장 깊은 장면은 사람들이 손을 통해 다시 연결되는 세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손을 통해 타인을 느끼고 그 손이 서로의 방향을 이끌게 되는 구조.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 많은 나라들은 뒤로 밀려나 손을 내미는 나라들이 앞에서 손을 잡는 건 말보다 더 빠르거든.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준비한 나라가 조선이었어.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이키를 통해 사람을 살리며 수련을 해온 자신이 이제야 스승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수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말해버리면 못 믿어. 그래서 손만 남긴 거야. 손끝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알면 그때 너희도 내가 뭘 말하려 했는지 알게 되겠지. 나는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게 아니야. 흐름을 바르게 놓고 싶었던 거야. 방향을 잃지 않게 사람들 손끝에 그 줄을 남겨두고 싶었던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예언이란 건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을 끝까지 바라보는 눈이라고. 누구나 미래를 얘기하려 하지만 진짜 미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는 먼 나라의 전쟁이나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대신 사람들의 손과 말없는 움직임을 읽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흐름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움직임이 멈출 때 위기가 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건 환상이 아니야. 움직이는 거였어. 사람들 손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엔 발이 따라 움직이고 마지막에야 말이 나오더라. 그 순서를 거꾸로 하는 나라들은 오래 못 갔어. 하지만 조선은, 아니 이제는 한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었지. 2030년 즈음 우수이가 마지막으로 말한 장면은 단 한 컷의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도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은 지도에 국경선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으며 손과 손이 서로의 등을 쓰다듬는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장면 전체에선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 안정감의 중심에 아주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고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말은 남기지 마. 손에 남겨. 손이 있지 않으면 다 기억나는 법이야. 그 마지막 장면이 기록으로 남은 이후 우수인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그 이후로도 제자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남았고 오늘날까지 일부 레이키 실천가들이 간직하고 있는 손의 방식 속에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방향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작고 조용한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중심에서 가장 오래 준비한 민족으로 이 나라를 말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민족,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민족, 그리고 국경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을 잃지 않는 민족. 그가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여 말한 이름, 그것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한반도. 이 조용한 땅에서 시작된 흐름은 2025년 이후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예언의 중심이 됩니다. 우수이 미카오가 남긴 마지막 흐름의 기록. 그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